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크가 있는 나사 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당 규격을 살펴보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도를 하는 나사는 이제 미터 보통 나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나사의 호칭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M3, M4, M5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만일에 뭐 M6으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바깥 지름이 그 6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이제 6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원통을 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스레드 기능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스레드를 입히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나사가 그 모델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 실제 이 뭐 안찌름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삼각형으로 우리가 이제 깎아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2D 제도상에서 그 자동으로 이제 이런 안찌름이나 볼찌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어차피 또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그 이제 2D 제도를 할 때 또 이 볼찌름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레드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래에 뭐 가는 나사도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시험에서는 크게 뭐 활용을 할 일은 거의 없고, 특히 이제 뭐 보통 나사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피치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일에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미터 가는 나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나사의 호칭 자체가 이제 피치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제 표시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피치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 이제 가는 나사라는 것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터 사다리꼴 나사나 뭐 관용 평행 나사 등도 규격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는 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서 이제 뭐 나사에 대해서 이제 뭐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이러한 그 뭐 관용 나사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사다리꼴은 뭐 그렇게 많이 설계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관용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그 설계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또 이제 관용 나사도 그 자동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도면상에 이제 이러한 나사의 호칭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표시를 해주면 이제 뭐 현장의 가공자들이 또 알아서 잘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뭐 설계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일단 뭐 이번 영상에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사 축을 그 제도를 그 모델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축이 이제 하나의 일자의 형태로 그 다단봉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이제 프리메스틱한 경우라고 하면 굳이 뭐 틈새라는 것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쪽 그 원통의 지름보다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원통이 지름이 더 큰 어떤 다단봉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한쪽을 우리가 나사로 이제 가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뭐 이제 나사 같은 경우는 뭐 선반 가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뭐 CNC 머신에서 가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전조 가공은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뭐 실제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어떤 뭐 전조 가공으로 이제 이렇게 딱 그 어떤 이제 나사 틀에다가 이제 찍어서 나사를 가공하는 것을 전조 가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나사 같은 경우 실제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조 가공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제 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뭐 선반 가공이나 뭐 그 CNC 머신으로 이제 그 CNC 선반으로 많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 단위진 경우는 이제 선반에 이제 팁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다가 이 끝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혹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어떤 이제 지점까지를 이제 특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틈새를 이제 따로 이제 가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규격상에는 이제 어떤 나사의 호칭이 아니라 이제 나사의 피치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이러한 값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쪽 보통 미터 보통 나사의 피치를 이렇게 나열하면 이제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보통 그 미터 나사로 이제 나사의 이쪽 D 부분은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M6 그 미터 나사를 이제 나사 축으로 가공이 아니라 이제 모델링 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피치 값이 이제 1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DG 값은 지금 이제 D-1.6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을 M6이면 이제 D 값이 6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6 빼기 1.6을 하면 이제 DG의 값은 이제 4.4가 되게 될 것이고, 아마 이제 그 값이 그 이 안쪽에 그 골찌름과 이제 비슷한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규격이 없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그 미터 보통 나사의 골찌름을 기준으로 M6이면 4.917 정도가 되게 되는데, 4.4면 이제 조금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이 값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어차피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4.4가 DG 값이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제 뭐 G1, G2, RG 값을 이제 뭐 최소, 최대, 약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물론 뭐 다른 값이 들어가도 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명시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D 제도 상에는 이렇게 틈새를 이제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허용차 값을 이제 우리가 M6이기 때문에 호칭 지름이 6mm이므로 이제 H13을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끼워 맞춤으로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틈새는 뭐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볼 것이 그 이제 나사의 그 나사가 아니고 이제 축에 이제 이러한 생크를 이제 가공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생크 같은 경우도 이 K 값과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D 값에 대한 이제 K 값과 LK 값이 이제 다음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이제 허용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K 값에다가 이제 옆에 이 값으로 해줘도 되고, 혹은 뭐 H12로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허용차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용차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차 값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축의 원통면에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이제 평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평면 가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제 주로 뭐 축보다는 어떤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떤 공구 같은 것에 보면 이제 끝단 부분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공이 되어져 있는데, 즉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한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공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즉 이제 이쪽 부분을 뭐 공구를 사용을 해서 그 이제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가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뭐 이제 육각 렌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 육각으로도 이제 뭐 가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사각 렌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육각보다는 이제 사각으로 많이 이제 가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어떤 이제 그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구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가공하는 부분을 이제 생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생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는 축은 이제 M6으로, 나사 부분은 M6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D 부분을 그 이제 8.5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이제 치수들은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값을 참조로 해서 그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다단봉에 들어가는 치수는 이제 뭐 대충 보고 임의의 길이와 임의의 치수로 하기로 하고, 일단 1K가 이제 9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전체 부분의 길이는 물론 딱 뭐 9로 해서 뭐 작도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쪽 부분 한 2mm 정도 더 띄워서 이제 11로 혹은 뭐 12로 이제 나사의 길이 부분은, 나사가 아니고 이제 축 길이 부분은 작도를 하고, 이제 LK만큼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벤트로 돌아와서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하고 이제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을 다음과 같이 하나를 작성을 해주고, 이제 이 선은, 라인은 이제 중심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으로 다음과 같이, 일단 이쪽 부분은 우리가 나사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 나사의 길이는 한 16 정도로 주고, 일단 이쪽 부분에 그 파이 값은 이제 따로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치수가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한 20 정도로 주고, 이쪽은 지금 치수가 안 들어갔는데 치수는 다시 뽑도록 하고, 생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한 11 정도로 주고, 다시 이쪽 치수는 16으로 주고, 그리고 이 파이 값은 이제 6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6은 너무 긴 것 같고 이쪽은 한 1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크에 아까 지름이 우리가 8.5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8.5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축 부분은 물론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나사가 아니고 축을 먼저 그 작성을 한 다음에 줘도 되겠고, 어차피 그 한 번에 회전을 시킬 때 그 형상을 이제 이쪽 틈새를 먼저 그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회전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수를 잠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다시 이 부분의 길이는 4.4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 길이 값은 1.6, 그리고 라인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일단 각도가 30도였고 이 점에서 이 라인까지의 거리가
일단 승인을 2.986으로 나오는데, 현재 이제 그 규격상에는 이제 최대값이 3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값과 각도를 줘버리면 이 G2 값은 자동으로 이제 구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뭐 최대값이 3을 넘지 않으므로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G 값을 0.6을 그 이쪽과 이쪽을 RG 값을 줘야 되는데, 일단 이쪽 부분의 선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목깎이를 0.6을 입력을 해주고, 일단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라인과 이 라인에 0.6의 이제 목깎이를 그 입력을 하고, 다시 이쪽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나사축 부분은 일단 뭐 목깎이가 아니고 이제 못따기도 1로 해서 못따기까지, 일단 못따기를 1로 하니까 너무 큰 것 같고 0. 다시 0.2로 0.2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다시 0.5로 그 못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동일하게 못따기를 해주고, 일단 그 생크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이 된 다음에 이쪽 평면에서 이제 또 스케치를 작도해서 그 생크를 그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과 같이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작도를 하시면 되겠고, 단축키 R을 클릭을 해서 일단 프로파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작도한 부분을 이제 프로파일로 잡고 축을, 이 중심 축선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축을 이제 작도를 한 다음에, 일단 이제 이쪽 나사축 부분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 스레드를 클릭을 해서 먼저 이제 면은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길이를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양에 들어가서 ISO 매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해 준 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렇게 원통을 잡으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크기와 이제 그 보통 나사가 자동으로 그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나사 부분을 이제 스레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 부분에 우리가 이제 생크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D 스케치를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해주고, 일단 형상 투영을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형상 투영을 해준 다음에, 일단은 직사각형보다는 일단 다음과 같이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하나를 작성을 해주고, 이 선은 구성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인을 이
우리가 형상 투영한 원상에 이제 점이 잡히는 부분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일단은 미러를 사용을 해서 미러보다는 원형 패턴으로 이 형상을 선택해주고 축은 이 중심점을 선택해준 다음에 개수는 4개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그 K 값이 일단 K 값이 이쪽이 이렇게 맞닿았을 때 일단 이제 패턴을 돌렸기 때문에 연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일단 라인을 이쪽 부분도 수평선을 하나를 구성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값이 K 값이기 때문에 다시 치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정렬을 선택해주고 이제 이 값이 6.3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 조건으로 이 점과 이 중심점을 각도로 그러면 45도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날리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그 원형 패턴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프로파일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E를 클릭하고 현재 이제 프로파일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다시 그 중심점 홀을 선택해주고 이 교차점에서 이쪽 교차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해준 다음에 돌출 명령을 클릭하고 빼기로 이 값이 9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다음과 같이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원형 패턴으로 돌출원을 선택을 해주고 회전축은 이 원통에 이제 옆면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축이 선택이 되어지고 개수는 4개로 해서 이제 확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치수가 확인해 보니까 다 맞게 나온 것 같고 다음과 같이 생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측면대에서 봐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 작성해서 자동으로 이제 암나사가 아니고 이제 그 골찌름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뭐 불완전 나사부는 이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CAD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